주차장 공사업체 즉 중앙공사 비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치는데 비상대책위원임을 이걸 꼭 밝히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갔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이제 호출을 좀 해서 자리에 좀 앉히셔야 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아파트에 좀 현재 지금 연륜이 있으시고 전 노인회 회장님을 좀 추천을 개인적으로 하는 바입니다. 뭐 따로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추천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유튜브만 찍을래. 유튜브 찍을 테니까 알아서. 좋습니다. 우리 여기가 제일 연장자 되시는 네네. 그러면 저기 박우영 전 노인 회장님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발족하겠습니다. 나 유튜버가 무슨 일? 네? 나 제가 방송을 제가 찍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참석을 해보니까 조금 그 회의 진행이 조금 뭐랄까 부실하다 할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적으로 나가서 유튜브 찍고 참석하지 말라는데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니까 하여튼 뭐 이 아파트를 위해서 일을 자꾸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해서 승낙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대위 그러면 이게 무슨 입주자 대표 비대위가 아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지하주차장 공사업체 비리건에 대한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진상규명만 해야 돼. 다른 얘기 여러 가지 하면 안 돼. 복잡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는 진상규명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부위원장님 좀 진행 좀 조금만 해주시죠. 아, 그러네요. 여기 우선 저기 조직을 하면은 조직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위원장 2명 정도 하고 사무총장 1분 그리고 위원 한 5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잠깐 네.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만 한다 그러면 네. 지난번에 공청회에 참여했을 때 진상 규명에 따른 후속 대책은 그 다음 일단 진상 규명부터 할수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그 공청회 참여했을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기회가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시죠. 그거는 일단 이것도 발표를 한 다음에요. 요 위원장님이 그 추후에 일단은 공사업체에 대한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은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 몇 동 몇 호 누구세요? 400명입니다. 103동 402호 성함이 김종수. 여기 있습니다. 김종수 대표님 김종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잘 얼굴들은 몰라가지고 예. 그건 무슨 말씀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라는 게 진상규명 진상규명이 공청회 참여했을 때는 그분들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건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진상규명이 돼야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상규명부터 먼저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때 참여했으면 이 건에 대해 진상규명할 수 있는 거는 뭐 사무적인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 여기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진상규명 말고 뭘 하실 건지. 아니 지금 진상규명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은 진상규명이 돼야 그 다음에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1단계에서는 진상규명을 해야만이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상규명이라는 게 있네요. 진상규명이라는 게 지난번에 뭐 준 사람, 받은 사람, 사무자까지 네. 누가 잘못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 참석해서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나타났죠. 예. 규명이 됐잖아요. 규명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규명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죠. 공사업체 공사를 했잖아. 그거 갖고 먼저 비리뿐 아니라 하자 이런 거 갖고 문제에서 우리가 뭐 입대하고 좀 그게 해지는 게 아니고 먼저 그걸 공사업체 들어온 업체 있잖아. 걔네 비리부터 거기서 돈 주는 거라든가 이런 입찰 관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다시 조사를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 그 조직을 먼저 하고 조직 지금 말씀하신 거 내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할까요? 조직은 하기 전에 이번 조직 먼저 하시는 게 하죠. 그럼 진상 규명에 따른 대책위원회 그렇죠? 대책위원회 어떻습니까? 제목 이 명칭을 우선 제일 중요한데 명칭을 잘 잡아야 돼요. 명칭을 먼저 건의해 주세요. 명칭 뭐 써있네. 써있는 대로 하면 되겠네.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넣자는 거죠. 진상규명한 거에 진상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좋네. 그렇죠. 뭐 됐네요, 저기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반대 없으세요? 잠깐만요. 네. 명칭은 뭐그 이런 좋은데 이쪽에 말씀하시는 분 같이 우리가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공사업체하고 뭐 그 약간의 그 불미스러운 관계 그걸 우리가 규명을 하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규명만이 아니고 예. 규명은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규명이 대책. 그러면은 저기 공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 하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자도 있고 음. 그다음에 저 금품 제공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고소 앞으로 고발. 우리가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서 이 생전 마을에 지금 당장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선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 뭐 사법권도 없고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규명을 뭐를 어떻게 할지 여기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아니 사법권은 이미 여기에 다 상황인 것 다 같아요. 이거는 괜히 이런 걸 조직을 해서 지금 현직 동 대표를 하고 서로 완력이 생기고 또 이상하게 또 동네만 또 이견이 있고 저 이견이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동네가 양갈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사장님, 생긴다는 제가 한 말씀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제가 요 공사 관련 건에서 진사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공청회 우리 그 할 때 처음에 검해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검해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갑자기 한 3일 만에 공고를 붙여가지고 주민들의 그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고를 붙여가지고 공사를 강행하더라고요. 강행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왕에 대표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견적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사 금액이 상당히 내가 생각하기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지만은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견적서를 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한 9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잡혔던 건데 그래서 그 상한선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여기저기 이제 뽑고 저도 한 3군데 이제 알아보고 또 우리 최 감사님께서도 한 군데 알아보시고 우리 유 감사님도 그렇고 그러나 동 대표 사람들은 전혀 견적을 내지는 못해요. 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견적을 누가 뽑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동 대표한테 물어보면은 견적이 없다고도 하고 근데 보니까 그 견적이 이미 나와 있던 거더라고. 9억 5천짜리 뭐 색채산업인가 그게 있어요. 거기에 그 공법도 있고 그래서 왜 그걸 감출까?
저는 참 의아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출하면서 그게 이제 발견하고서 아 이건 문제가 많다. 이건 돈이 200만 원이 아니고 거의 뭐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 공청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장충금이 14억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그저 어렵게 해가지고 4억 8천 그저 보상 받은 거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9억 정도 써버리면 나머지가 그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갖고 또 외부 도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동 대표들은 그걸 그냥 밀어붙이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7억 2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공법을 그 7억 2천짜리도 넣고 7억 7천짜리도 넣고 이렇게 넣어서 경쟁을 좀 시키자.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근데 그거를 소장이 반대를 하더라고. 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대표는 아니지만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소장이 그걸 반대를 하더라고. 그거를 그거는 대표들이 다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표 회의를 해야 돼. 회의해가지고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지. 아니 주민도 아닌 사람이 소장이 아이 그건 안 돼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난 답답했어 굉장히. 근데 거기에 우리 그 박태환 회장하고 우리 최감사님 있었지만은 참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참 의아하게 좀 생각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한선은 7억 2천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토요일 날 바로 공고를 또 내더라고. 이걸 보통 이거를 대표 회의를 해서 이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휴일 날 대표 회의가 않고 그냥 그 안건을 갖다 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야, 나는 그 대표 회의 할 때 이거를 공법도 좀 다 넣고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내 집 고치는데 당연히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대표 회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7월 2천으로 이제 시작을 됐으니까 그 뒤로 이제 입찰이 되고 최저 입찰로 이 진행이 돼서 7억 1,600인가 그 금액이 이제 낙찰이 돼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목표는 공사를 이제 잘하면 된다. 뭐 이왕에 결정이 대표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쭉 뭐 공사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미숙해요. 이 공사를 하려면 그 계획서를 잘 세워서 일정이나 구간이나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색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색채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디자인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물 여기서 대충 그냥 정해가지고 해버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좀 속상하더라고. 나는 애정을 가지고 좀 색채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전혀 그냥 뭐 나타내지도 않고 대표들이 우웅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반 딱 맞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미도서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공간을 좀 좁혀가지고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제 보니까 이 공사를 갖다가 사람이 몇 명, 3명, 2명, 뭐 4명 많이 듣질 않아.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그냥 업체 입장만 살피는 건지. 그래서 1차 공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공사는 계속 늘어지고 그냥 주민들은 아주 그냥 그 불편해 있고 근데 겨울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울이 닥치면 안 된다. 그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거는 이제 봄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중지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장황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마는 또 유감사님에 대한 어떤 돈 주고 받고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주민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그 대표들한테는 지금 무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주민 한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다더라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받아준 자세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떤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냥 묵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차제에 어떤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공청회를 우리가 크게 열어가지고 거기서 범위하자고 굳이 하고 전문위원을 좀 뽑아서 하자. 전문위원 뽑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자기들도 견적서를 못 내면서 그거를 자기들도 전혀 모르는데 공사에도 잘 모른대요. 모르면서 그냥 그 소장이 뽑아온 그 견적서 가지고 진행을 하니 제가 참 답답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을 심도 있게 이거를 지금 현 공사업체를 가지고 계속 할 건지 중지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고발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서 그 이거를 뭐 우리가 해서 이 대표들 뭐 우리가 몰아내고 할 게 아니고 협력해서 우리가 좋은 앞으로 지금 하자도 지금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자도 없이 우리가 이왕에 이렇게 지금 그 수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잘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슬기로운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잠시 지금 너무 스토리가 좀 빨리 앞질러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일단 임원 좀 발족한 다음에 천천히 좀 토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가 사실 이렇게 진상규명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우리 정식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겠는데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또 나름대로 인사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이 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아직 시작이 안 된 거, 이제 시작하는 단계 첫째가 명칭 문제거든요. 명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명칭이 끝나면은 조직을 구성을 할 거고, 구성이 끝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명칭은 그대로 해요. 명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이 명칭 관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명칭이 아주 중요해요. 대표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비대위하고 입대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거는 주민 관계는 없지만은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모든 공사 입찰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내가 볼 때는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거 되면은 우리 아파트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고 받아들이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회는요, 이게 끝난 뒤에 그 다음에 할 일이고 지금은 당장 현안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 옆에 우리 말씀하신 거다. 우리가 해결을 이거 볼 때는 이 전문 공법의 지식이 있는 분, 토목의 전공이 있는 분이 여기 위원회를 여기 오신 분이 있으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있어요. 그거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앞서가서 말씀하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또 제가 또 진행하는 대로 일단은 좀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명칭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이것만 해주세요. 3차까지는 이 명예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없죠? 그럼 일단 이 명칭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진상규명 비리건에 대책위원회. 시공업체, 공사업체 비리건에 대한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을 하겠습니다. 조직에는 제가 보통 일반 조직과 같이 위원장에서는 부위원장이 한 2분, 그리고 사무총장 한 분, 그런 위원 뭐 한 5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위원으로 저는 일단 하고 싶고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까지 11. 11 다음에 위원장님 요 명단에 있는 보시면
일단 명단 알겠는데 11명으로 일단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일단 11명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 두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공사를 시작하고 견적을 받고 두 분 강사님 계시지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지금 현재 현황을 잘 많이 아는 우리 지금 골프 동호회 회장님 나영배 회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나영배 위원 또 한 분 또 거기 저는 동대표 간사했던 뭐 신경만 이런 신경만 신경만 또요. 두 분이면 되잖아. 네? 두 분 되는데 두 분이면 되고. 네 되겠습니까? 우리 아니 난 일반 여기 뭐 위원회가 여기가 지금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 네. 같은데. 그 회계 쪽 네. 이걸 공사 쪽하고 회계 쪽에 전문이시신 것 같아요. 그 국민은행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여기 또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 두 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지금 사회 보시는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어요? 없으시죠? 그럼 이창원 씨를 총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은 13명인데 얘 두 분 안 오셨네? 네. 방도관 씨하고 오두진 씨 안 오셨나? 오두진 씨 왔어요? 방도관 씨하고 오두진 씨가 안 보이는데 없죠? 네. 그럼 이 두 분 제외하고 두 분 제외하니까 아니 일단 같이 넣어놨다가 그럼 마음에 참석하고. 예비로 추가할까요? 네네네. 네, 그럼 13사로 일단 하는 걸 해가지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예. 그렇게 이의 없으시죠? 네. 자,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비대위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아까 우리 그 누구야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고소 고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 고소 고발만 하면 사법권은 뭐 사법기관에서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이 이 사실이 있냐 없냐 확인만 되면은 이 사법권은 우리가 고소 고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달리지 않나 싶은데 뭐 이의 있으십니까? 저기 김종수 위원님 근데 그 고소고발건도 제가 말씀드리면 마스크 벗으시고 하시죠. 제가 그날 관심에서 들었는데요. 저기 당사자도 계시지만 이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여기 있는 이분들은 아직 당사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사자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 그러면은 당사자가 여기 지금 감사 계시죠? 네네.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거기 해서 규명이 됐어요 증상이 그죠? 거기서 여기 유튜브를 다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업체에서 줬다는 걸 인정했고 또 이것은 받았는데 그 당일날 소장한테 갔다가 신고했다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어느 경찰관 출신 이야기 하듯이 공무원이면은 정례 수례가 돼요. 근데 수례 미수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례라기보다 업무상 배임 그리고 횡령 그런데 업무상 배임은 확실해요.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를 매수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업무상 배임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있죠. 그리고 횡령, 업무상 횡령을 때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횡령을 자기가 받아 써야 되는데 받았다가 반납해도 이건 횡령죄가 안 됩니다. 제가 할 때 그거는 저쪽에서 우리가 횡령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배임죄만 고소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죠? 업무상 배임, 업체가 우리한테 감사를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선물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의 있으십니까? 근데 고소할 권한이 저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지금 본인이 해야지. 여기 있는 분 사실 대표성이 없잖아요. 동대표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동대표들은 그런 투표를 통해 선발돼서 선출됐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미소직인데 그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동대표 회장이 업체를 고발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약속을 지켜라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님이 지금 명예훼손가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만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소장까지 아까 보니까 써왔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그 본인이 만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돈다발 사진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수장을 유감사 보수장 이건 필요 없고 유감사에 보수장을 써왔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받았는데 고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 개인으로서 고소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도 뭐 글쎄 생각해볼 문제지만은 일단은 모든 것이 우리 아파트의 손익 계산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면은 네. 이 업체를 공사를 지금 109만 하고 209, 309를 배제를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여기서 가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 209, 309를 배제를 시키고 요건만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 하면은 뭐 서로 간에 이제 감정으로 나서 내가 볼 때 2억 3,100만 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9. 그럼 109 이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아간 거예요. 109 한 것까지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 되면은 완전히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209, 309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거부터 냉철하게 판단을 한 뒤에 고소하고 안 하고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전 공청회에서 이 업체를 바꾸자고 이야기 나왔어요.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소 고발에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뇌물 받은 사람만 미수지 우리 유감사님만 징계를 당하고 뇌물 준 업체나 관리소장 돌아가는 상황은 다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적 동자가 봐도 그것을 누가 믿냐고 계속 옹호하고 가면은 아파트에다 지금 나라고 떨어지고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은 없고 그래서 비대위가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위도 입대위하고 뭐 싸우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저기 현대로 공사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도 공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내지 한 7, 8분 발표를 했는데 이 공사가 지금 아주 엉망했어요. 지금 와서 보시면 알지만은 그러면 왜 공사업체를 두둔하고 저 우리 유감사님은 쳐버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유감사는 말이 되냐고 이제 잠깐만 처벌을 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요, 이 소장이 공사업체한테 내가 그때 공사 낙찰 여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부터 중간에 하고 가는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설명드릴게요. 10월 5일 날 공사를 시작했어요. 11월 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16일 날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못했어요. 22일 날까지 하겠다고 그러가지고 22일 날 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한테 가서 자 이거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 공사 기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인원 투입을 제대로 안 시켜서 늘어져서 이렇게 하루가 급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우리 주민들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해, 소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소장한테 따졌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이 경위서를 받아. 여기에 대한 공사업체가 무슨 이유로 해서 이래저래 주민들의 이런 피해를 줬느냐. 이 피해 보상은 마땅히 우리가 공사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된다. 12월 28일 날 공사가 완공됐어요. 이 사람들이 2번이나 공사를 지연시키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한테 책임지고 경위서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경위서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구체적인 걸 냉정하게 이런 걸 말로 이렇게 떠들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서류를 가지고 뭔가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 그래서 내는 지금 소장이 그래서 나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경유서 받아놓은 거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장의 뜻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공사 시체 보상금 10%, 하자 보증금은 10% 이건 당연히 이게 예치가 돼야 되고 1년간. 보완공사 미비 지금 우리 세부 뭐 지금 공사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는 거예요. 요점은 거기에 대해서 10% 그리고 약 한 7천만 원을 자기가 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소장이. 자 그러면은 소장이 책임하에 이거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걸 가지고 소액 계산을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해야 되지. 여기서 고발, 고소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고발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 업체가 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 보상을 할래 안 할래 이 문제가 따져가지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을 해야죠. 무조건 고발부터 달컥 해놓고 감정적으로 내다 싸우고 그러면 이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 가태료 내고 말겠습니다. 제가 자, 예,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가태료도 이것도 알아봤어요. 최고가 1,000만 원이고 근데 가태료 얼마 나왔지 그건 우리가 상응할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안 줬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를 쓰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반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저 전문가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공사한 거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견적을 정확히 다시 뽑아봐야 돼요. 이걸 진행한 거 지금 뭐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보면 풍선을 보면 지금 사람 투입한 것도 다 지금 적어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고 재료 들어온 것 좀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또 한번 뽑아보고 그럼 그게 얼마인지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아까 하자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지체되는 거 여러 가지 계산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진 사장님께서는 요거를 공사를 그 업체에다가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느냐. 근데 지금 또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지만 7천만 원 얘기가 또 나왔다고. 우리가 간 것 중에서 그럼 7천만 원은 우리한테 보상해주고 자기들이 떠난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아니 그 사람이 해주고 떠난 게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다 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이 한 뜻은 주민들이 나서주면 7천만 원은 우리가 2,300은 거의 그 2억 3천은 그 우리가 계약금식으로 줬는데 7천만 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소장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경기서 받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요 얘기가 그렇지. 경기서를 누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무조건 이한 네. 몇월 며칠 날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안 되잖아요. 소장님이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그건 업체 얘기한 것도 아닌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타당성을 좀 논의해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타당성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손익계산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득되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무조건 고발하고 뭐 시끄럽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 학교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또 여기 저 견적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자 부분도 좀 정확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 통로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 그거를 위원장님 일단 그럼 여기 우리 감리하고 이제 설계 직접 운영하시는 여기 문광현 사장님 이때까지 진행 보고 이 검토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관리소장은 이때 회장이 있는데 대표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하나의 종업원인데 전달하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결사입니까? 이때 회장하고 이때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책임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아, 관리소장은 절대 어떤 결정권도 없고 단지 전달상만 해야지 자기가 이렇게 뭘 업체를 가져와서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권한이 있고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이어서 있다 없다 그런 건 따질 아니 필요도 이게 없고 그 이 문제를 대표성이 가지고 내가 있나 얘기 없나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업의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 같은데 네, 우리 아, 네. 자, 잠깐 그 얘기 자꾸 하다 시간 가니까 그거는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관리소장이
어떤 뭐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으로 뭐 약정 공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진영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여기 아는 분이 몇 사람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공식적으로 제 말대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거 참고하겠어요. 참고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지금 말씀하실 거 여기 지금 하신다는 진행을 하는 걸로 하죠. 네네. 사실 지금 요 중간에 사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얼마를 뭐 협상 테이블처럼 이렇게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뭐 우리 감리나 설계를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문광현 사장님 한번 의원 말씀을 한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때까지 진행이 되는지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거의 완벽히 계약하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계약 견적서 그 관련해서 그런 거 이런 좀- 걸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공식 발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광인입니다. 직업은 이제 건축사고요. 제가 서류를 지난주에 좀 카피를 다 받았어요. 관련 우리 공사.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 공사 관련과 감리 일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업체마다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식선은 벗어났다. 그 부분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제 계약서 부분. 계약서가 전체 7억 8,496만 원에 했는데 계약금이 30%, 중도금 40, 30. 그래서 이제 하자보증 10% 7,800. 그럼 지금 우리가 30% 진행했으면 여기 한 30%가 이제 책임있는 금액이 되겠죠. 더 갔을 때. 그리고 이제 2년을 해주고 뭐 다 좋다 이거야.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 특약사항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더 보고자 했는데 감사님 여쭤보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받아봐야 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약서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견적서가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일반 견적서인데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적으면서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이제 공사 관련해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가장 이 두 가지가 이제 직접 공사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했을 때 우리 이제 아파트 이번에 이제 지하 페인트 공사죠. 정확히 페인트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한 1억 6천 정도 잡혔고 인건비가 한 3억 6천이에요. 이 비율을 보면 한 1대 2점 뭐 좀 되겠죠. 네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보통 1대1 정도지. 좀 살짝 페인트 쪽이 인건비가 비싸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2배씩은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자, 그럼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견적 아니냐, 여기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물량까지 체크는 안 하고 요걸 봤어요. 이것도 문제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된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간접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견적에서. 간접비가 뭐가 있냐? 4대 보험이 있어요. 사람을 쓰니까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과대됐다. 그럼 이게 얼마가 튀겨지겠어요? 4대 보험이. 4대 보험 책정된 게 보시면 고용이 360, 1300, 1200, 1600, 얼마야? 3000, 4000, 4500. 한 4500 정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 비용을 또 책정이 된 거야, 추가. 그러면 실공사비 직접 인건비가 보면은 한 5억, 그죠? 네. 5억 2천 정도인데 실제 이제 이런 비용들이 이제 요게 그렇죠. 이제 올라가다 보면 같이 다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윤 간접비를 다 올리다 보니까 7억 1천까지 올라간 거죠. 그 얼마가 올라간 거야? 거의 한 170% 이상 올라갔나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자들 뭐 개인적으로 집안에 인테리어하고 받으실 때 보면 직접비라든가 간접비 계산해서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입대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회의록을 봤어요. 9월 며칠이야? 8월 30일 거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때
이제 8월 30일 거를 보니까 요게 공법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아파트 주차 공사할 거기에 대해서 뭐 슈퍼 마이크로 섬유를 이용한 뭐 에폭시 방법, 유무기 하이브리드 방법, 탄성 복합 화합물 뭐 이런 전문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 네 가지 공법 중에 이제 선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요걸 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이면 9억 얼마짜리 네. 해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도 봐야겠지만 이게 굉장히 과하게 됐겠죠. 네. 뭐 이 7억 2천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은 하는데 그거는 뭐 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시방서를 달라. 근데 이게 이제 시방서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요 관련된 특허, 이게 특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네네. 그러면 특허면은 특기 시방이 되는데 시방서가 표준 시방서예요. 이거 표준 시방서를 주면 안 되죠. 그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죠. 직업을 이걸 하니까. 이거 문제가 이거고. 그래서 이제 감리 일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 일지를 이분들이 8장을 썼더라고 보니까 8회에 걸쳐서 총 8회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요 인건비 부분 좋아. 오케이. 이제 봐줄게. 그래서 봤더니 견적서에 보면은 한 27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좋아. 하루 인건비가. 네, 한 사람당 1인. 좋아. 콜. 30만 원을 나눠봤어요. 그럼 몇 명이야? 3억 6천 인정해줄게. 1200명이죠? 1200명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감립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10월 21일 날 12명.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14명. 감리. 그래, 감리가 인원수까지 잘 체크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10명. 좋아, 요때까지가 10명이야. 10월 아까 며칠부터 하셨다고 했죠? 공사를. 10월 5일 10월 5일 날 시작해서 11월 28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얘네가 52일이 소요됐어요. 근데 이제 5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며칠이야? 5일. 그러면 10명씩 한 일을 한 게 한 20일이 채 안 되겠네요. 그때 이제 왜 10명, 15명이 들어가냐? 하지를 해야 되거든. 100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투입돼 있고 12명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나머지 이게 이제 한 0.5. 그러면 이제 1이 되겠죠. 100. 그럼 나머지 뒤에서 보니까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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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하나, 근로자 하나. 여기는 관리자 1명, 근로자 3명, 뭐 4명 이런 식으로. 도장 1명, 배관보온 1명, 근로자는 3명. 뭐 이런 식으로 5명이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감리 입지를 보면 이제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감리 입지를 보고 이제 8일치를 보고 이제 그거를 평균을 냈어요. 했더니 일당 7.3명이 들어간 거예요. 하루에. 그럼 우리가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너네가 돈 받은 것 같아. 의심만 갖고 할 건 그거는 사법기관에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이 50 며칠이라고 하셨죠? 52일 중에 그러면 77일, 57, 35일을 일한 거예요. 이제 이틀을 빼야 되니까 주말을. 이거에 이제 우리가 10월 며칠부터 11월 며칠까지 계산 다 하신 거잖아. 토요일 다 포함하셔서. 그럼 30일 일했다라도 210명에서 한 230명이 들어간 거란 얘기지. 그러면 3개월에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3이면 400명, 월 400명을 투입을 한 거야. 중앙공사에서. 2배를 튀긴 거지.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지. 지금 이 돈이 없는 거죠. 이거를 회사 혼자서 다 착복을 하겠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 저는 이제 직업이 건축사고 이제 아파트 설계를 하고 이런 건물 설계를 하고 여기 단지는 이제 제 선배님이 하셨어요. 저기 이제 명승건축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해서 잘 알고 저희도 하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적당히 해야지.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서류를 이제 100% 준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죠. 있죠.
100% 안 주고 그 대략적으로 그것만 보고도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서류를 어제 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좀 그걸 추가로 감사님이 좀 받아달라. 이분들이 오픈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입대일 회의록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도 좀 많이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비리를 안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자로.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소는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점은 이 정도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더 받아서.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 분? 예, 전문가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이해하고 이 공사 이전에 더 많은 업을 시켜가지고 공사 금액을 많이 인건비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돼. 지금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몰랐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업체를 고발을 할 수가 고발은 가능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전문 이 서류를 가지고 과연 209, 309를 이 사람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업체를 불러들이고 109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것인가? 그 회의에 없어요? 업체한테 맡기고 업체를 바꾸는 거 오늘 이게 없어요? 아니, 오늘은 아니,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는 업체를 수업하고 바꾸자 이런 얘기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꾸는 게 낫겠어요. 여기 전문가가 이 얘기를 우리 자문에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다음 공사부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추가로 됐으니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해라. 이 손해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좋아요. 전문가 의견 잠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예. 이 중앙공사라는 업체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페인트 쪽으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 이제 작년도에 한 190억 정도 매출이 있고 한 9위 정도의 이제 도급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은 회사는 아니죠, 주먹구구식에. 그러면 지금 다음 분이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이게 원래 아파트라는 게 이제 최저 입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는 항상 안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체는 이제 입대위에서 준비를 해서 견적을 받아오면 그걸 제3자가 검토를 해줘야겠죠. 이 견적이 타당한 견적이냐. 그럼 그게 지금 이제 필요한 이 업체한테 209, 309를 계속 맡기고 줄 수는 없죠. 다시 그러면 아니, 여기 109 이제 끊고 209, 가야죠. 309는 다시 공사업체를 드린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이 얼마든지 여기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표준계약서만 봐서 그걸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특약사를 봐야 되고 또 하나 이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이고 이쪽이 여기야. 우리가 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너 그만해 했으면 거기서 이제 공사가 멈추기 때문에 어떤 지체상금에 이런 게 다 면피가 된다고. 근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죠.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결론 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네. 특약상을 봐서 그 다음에 회장을 오시라고 해야겠죠. 자 어디까지 니네가 공사업체와 대화를 했냐, 하절 그걸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관리소장이 아까 얘기한 뭐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걸 정확히 문서로 했는지. 문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됐고 그런 데에서 했는지 그걸 받아와야겠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부분은 저도 이제 제 변호사라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그걸 좀 한 번 더 지금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많이 걸러서 왔죠. 자, 이에 대한 뭐 이의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사실 그 우리 강사님도 한 말씀. 잠깐만 아까 말씀을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전화 드리는데 지금 그 아직 그 공사 공법에 대한 그 특허 시방서. 예 특허를 지금 뽑고 있는 중이라 그걸 네. 아직 못 받았어요. 소장이 일찍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저께 못 받았고 시방서하고
그다음에 그 특허. 네네. 현장 설명서까지.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받아지면 복사해서. 그거 이제 시방서 가지고 현장 가서 보면 예, 예. 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나오죠.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천만 원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7천원 아니고 30%를 보셔야 돼요. 네, 30%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그거를 할 때 우리가 면밀히 따져가지고 7천보다는 1억이 낫고 1억보다는 전액을 회수하는 게 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고발권을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만원 받아내는 게 협상용으로 우리 상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를 아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뇌물 사건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얘들이 페널티를 받는다고요. 중앙공사가 뇌물 사건으로도 바로 받아요. 고소고발하면 내가 입찰 그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얘들은 데미지가 엄청 커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 이용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도 손을 많이 봤으니까 2억 3,584만 7천원 그거 다 내놔라. 아니면 원상복귀 하든가. 그리고 심지어 하다가 보증금에 만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가능한 얘기, 그리고 가능성 있는 얘기. 여기 지금 하자 같은 경우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하자가 7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생기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더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자 문제도 더 좀 심도있게 해서 요거를 좀 결정을 해서 업체를 바꾸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내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감사로서 아, 생각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현대건설에서 토목 2번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저도 이쪽 업종에 한 40년간 시공 분야에서 했고 저도 토목기술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공사한 걸 보면 저 대충 봤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우리 여기 그 건축기술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제가 내역서를 보고 싶었는데 내역서를 못 봤어요. 저도 왜냐 검토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아까 그 기술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내역에 의해서 됐는지 검토해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그게 받은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익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이 공사를 뭐 7억 9천 뭐 과세 정부는 다 생각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관공사도 굉장히 설계를 많이 했고 뭐 했는데 저도 이제 현대건설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하고 그때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먼저 정확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예?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계 금액이 나오면 이제 설계라는 것은 이게 뭐 도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내역서가 딱 나옵니다. 내역서가 나오면 만약 우레탄 방수를 한다면 이게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몇 킬로가 들어가고 신라가 몇 킬로 들어가고 우레탄이 몇 킬로 들어가고 뭐 에포시가 몇 킬로 들어가고 쫙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시행 예산을 꾸어봐야 돼요. 이게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전문가가 뽑아봐야 돼. 뽑아가지고 거기서 그 상한선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지금 분당에 파크타운 아파트 3,800세대예요. 거기서 제가 기술 자문을 하고 있어요.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비가 여기는 잽도 안 돼요. 공사비가 전부 지들이 검토를 해요. 네? 입찰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시행 예산 짜고 쫙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정말로 특허로서 적정한 재료인지 끝까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뭐냐? 지금 우리나라 방수 이 밑에 우레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번에 공청회 할 때 1.5mm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우레탄이 아니고 에폭시. 네, 에폭시. 네. 에폭시도 1.5mm 갖고는 안 됩니다. 네? 뭐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우리탕으로 들었기 때문에 에폭시. 에폭시를 다시 우리탕 해봐야겠고 네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 기술자님 계시지만 차수예요. 물 새는 거. 방수. 네.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네? 잘못하면 이 아파트는 할 수 없어 못하는데 위에서 딱 베끼가지고 위에서 뭐 돌방수 한다든가 아스팔트 방수 한다든가 해야지 밑에서 쏘잖아요? 쏘면은 막은 얘가 거의 없어요. 왜냐? 한쪽을 막아놓으면 한쪽이 약간 터져. 옆쪽으로. 네? 왜냐? 그러니까 특히 지금은 막았다고 하지만 우기 때 수압이 증가를 하면은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이 방수는요 정말 특수업체에 맡겨야 돼요. 맡겨서 제대로 해야지 못 막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저는 이 내역서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면적에 금액이 너무 과하다. 저도 체크했어요. 여기 이창훈 씨도 여기 계시지만, 네? 이거 가면 안 돼요. 전문가가 제대로 설계해서.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네. 공청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도 이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문위원을 뽑아야 된다. 그럼 선생님이나 여기서 방을 붙여가지고 저도 또 시행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 전화만 해도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갑자기 공고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버리니 이게 참 다 아는 사람들이고 잘 하나 봤더니 그냥 개편을 하는 거예요. 저도 퀴즈마크 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너무 답답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 이렇게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 그래서 봄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봄으로 전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하면 방수만 먼저 해도 되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방수 부분 1억, 페인트 부분 1억, 주 통로만 그게 그 용인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럼 한 3억 정도. 전문 우리 주민이 두 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모든 것을 여기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그렇죠. 문제를 좀 처리해 나가면 좋겠고 두 분이 고생이 되더라도 좀 알겠습니다. 아빠들 위해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참고 자료 하나 더 있는 게 중앙공사를 이제 왜 바꾸자 했냐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얘네 이제 기업의 이제 인건비도 좀 봤어요. 봤더니 평균 2,33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 숙련도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청이다 보니까 우리 이 현장이 하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300이면 자기 직원들이 180명이더라고요. 얘네. 그럼 여기에 30만 원짜리 우리 계약서대로 나온 인력을 썼냐 기공을 제가 볼 때는 아니죠. 그래서 바꾸는 게 맞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좀 이제 회사 내부 이제 걔네 자료를 본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자기네 직원 유돌이니까 거기까지 우리 참견은 못해요. 뭐 보통 페인트 공이 한 25에서 한 35고 사이 정도 되니까 좀 숙련 좋은 사람은 30 넘어가고 좀 안 되면 낮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아. 27, 30 인정해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거의 2배 가까이 튀겨져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방수는 사실이 이제 현재 아파트들의 문제 지상주차를 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보면 다 지하주차화해서 그래서 이 모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대안이 이렇게 방수를 다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하주차장 아파트 어떻게 하냐 한 군데로 틀어서 거기에 대체수를 만들어서 뺀다. 그렇게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저도 내 아파트니까 좀 신경을 가지려고 그동안은 저도 일이 바쁘고 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 정도로 이제 저는 해드릴 생각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재능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싸움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를 살려서 이거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고소고발은 최악의 순서거든요. 자 이게 그러면 공급업체를 바꾸는 걸로 그런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러면 두 분께서
지금 109에 공사한 금액으로 이게 지금 하자가 생겼잖아요. 우리도 샌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기 이 사람들한테 청구를 하고 여기 공사 금액도 굉장히 업이 됐고 그런 걸 가지고 이 우리가 부닥치면은 그 가능성이 있겠지요. 있으면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걔네 얘기했듯이 아까 그 시방설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저희한테 준 건 아까 이제 표준 시방설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요대 여기에 준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 주겠죠. 특히 시방설은 뭔가 좀 더 두께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봐야 아 얘네가 뭘 잘못했구나 찍어낼 수가 있는 비교. 그런데 또 감사님이 계시니까 그걸 또 시방서를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을 같이 봐서 특약도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특약서가 있죠 분명히. 근데 시방서하고 현장 설명서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빼놨더라고. 다 달라버리는 거. 그거를 감사님이 이제 네, 받아 네. 주시고 이제 이 부분이 그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들은 괜히 지금 자꾸 말로만 떠들고 그렇게 했는데 전문 지식이 없어서 네. 이해를 가고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받고 싶어야 청구가 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약 소장이 얘기하는 걸 약 7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된다고 7천만 원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100% 시공했을 때 얘기고 지금 30%잖아요. 3분의 1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공비에 한해서 이 정도 아닙니다. 손해를 그 전체 금액에 지금 계약서를 보시면 전체 공사의 10%예요. 근데 소장 얘기로는 아이 그 소장이 그걸 그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소장 입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싸움을 했을 때는 여기 10% 계약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30%죠. 하자 보증 기금은 이제 10%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들이 근데 이것도 서울보증보험으로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을 이걸 어떻게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20%를 어떻게 했나요? 보증서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건설보증 그게 들어왔는지 서울보증인지 아니면 현금 예치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서상에 서울보증일 거예요 거의. 어떤 보증보험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서울보증보험 비싸서 안 끊어요 건설. 그럼 건설보증이겠죠. 네 건설 자기들 그걸로 하지. 계약보증은 그걸로. 서울보증보험으로 하면 좀 더 비싸거든요.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 정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송전마을에 공사의 문제점은 이제 서로 다 아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회의하시면 될 거예요. 본물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송전마을이 앞으로 잘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박수 한번 일단 치고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진행하세요.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 보고를 잘 받으셨죠? 여기 이제 더 질문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좀 완벽하게 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지금 뭐 업체를 해약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네, 먼저 한번, 제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입대이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 결탁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근본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요 진상은 이제 규명이 다 되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한 이 비상 대책위원회지 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대책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게 진상 규명을 하기 앞서서 원인 규명이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원인이 누구냐. 관리소장.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관리소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업체가 이제 현금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유감사께서 이제 바로 다 줬는데 9일 동안이나 회장한테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직무유기거든. 그러면은 그분이 그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과감히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러한 부분이 자기가 어떤 권한도 없으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러고 그건 절대 올건이거든요. 소장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소장을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신분뿐이지 없으면 안 되잖아. 자기 거기에 어떤 의견을 감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분뿐이지 네. 그렇게 지금까지 보니까는 내일 와서 소장이 다 이루어져서 다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회의 와서도 상황을 보니까 이제 묻는 말에 답변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게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주인이야. 이거 보고 나서 볼 때 그래서 잘못 소장을 소장. 교체를 해야 된다. 아. 제 이해하는 또 다른 말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 소장을 지금 상태에서 교체를 한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예. 지금 이 109 공사가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계약을 주동한 사람이 현재 소장이에요. 이 사람을 입대 회장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 계약서 서명한 사람은. 그럼 이 두 사람을 그만두고 바꿨을 때 이 소장은 여기서 그만두고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새로운 소장이 와서 109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그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태원의 그 사건 난도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서장이 구속되고 바뀌었습니다.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데 새로운 서장을 불러놓고 책임 추궁을 하니까 나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뻥 떴어요. 자, 소장을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 109에 대한 잘못된 부분 모든 것을 책임을 여기 붙들어 놓고 물어야 됩니다. 보내버리면 끝나요. 또 다른 누구한테 사람, 소리 지르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네. 또 민영사상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현장을 여기서 자리에 놓고 그걸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교체를 하는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 어차피 이거는 이 업체하고 우리하고는 나가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첫째 할 게 이 업체한테 고소 고발을 해서 받아내는 게 제일 빠른 순서가 없고 그렇지. 말로 해서 뭐 소장 물러나나 동대표 물러나나 그건 어느 천년에 해결은 날는지 몰라요. 그거 해결은 나지도 않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업체하고 나가리가 됐으니까 업체를 뇌물 혐의로다가 고소를 합시다. 고발을. 그러면 수사하다 보면은 다 나오고 다 소장도 그만두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차분하게 지하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사 고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또 다른. 아니 어차피 업체하고는 이제 나가리가 됐으니까 다 받아내야죠. 네, 좋습니다. 회장을 충고해가지고. 민사로 뺏기 감정 싸움 뺏기 안 되니까. 아니 어차피 감정이 됐죠 지금. 지금 뭐 감정 싸움 이야기 할 때는 아닙니다. 이미 소장하고는 지금 얘기하는데 소장은 왜 여기서 개입을 합니까? 소장 제시키면 해야 돼요. 소장은 개입시키고 글쎄 제일 그 소장을 여기 개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첫 번부터 소장 나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파단이 난 거고 잘못된 것이 이거를 책임을 지게끔 해놓고 보내도 잠깐만요. 내 생각에 제가 이게 저기 오늘 이장님 하세요. 네, 지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거를 이 공사 과정을 다시 리바이벌 해놓은 거예요. 자, 작년 우리가 먼저 공청회 공사하기 전에 아까 내양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하기 전에 그 미리 공청회를 한번 할 때도 진 사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게 이렇게 방수로 겨울 하지 말고 올겨울 나서 확인하고 내년에 하자. 그래서 그날 공청회 오셨던 분들이 다 박수치고 끝났다고.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아까 나 회장님 얘기도 불과 얼마 짧은 시간에 이게 진행이 돼버린 거야 지금. 거기서 분명히 자문위원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자. 지금 오늘 뭐 기술사분들 다 오셔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걸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는데 너무 입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소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음은 걱정하지 마시고 소장이 나가야 다른 자료도 여기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다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지금 소장이 있는데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또 입 맞추려고 자꾸 그래서 하나를 보내야 된다. 어차피 동대표들 우리 주민이고 이분들 여기 계셔서 비대하고 싸우던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걸 나오고 업체도 그래야 자기네서 개입된 게 나올 수 있지 소장이 여기 있는 한은 다른 얘기가 더 자꾸 감추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얘기를 하지만 이 잘못된 짓을 해놓은 사람을 보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버리잖아. 자, 잘못된 걸 무슨 말인지 그것에 대한 알았어요. 아까 이야기 하셨으니까. 아니 책임을 물어야 되지 그거는 않겠나? 책임을 누가 물어 결제는 저 대표가 했는데. 자, 그럼 저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양쪽 입장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 아까 이야기한 졸속 진행했단 말이야.
쏠석 진행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소장이 계속 있을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또 진행을 방해하는 우려도 많아요. 그렇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유리할 적이 훨씬 많지 않냐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의견에서 또 말씀해 보세요. 내 생각은 잘못이 있는 걸 감사 두 분도 계시고 우리의 전문위원들도 있으니까 파헤쳐서 거기에 타당한 책임을 묻고 보내도 보내야지 그 사람은 여기서 뭐 해놓고 얼씨구 좋다 가봉을 풀어가는데 우리는 누구고 항의를 한 말이야. 또 다른 사람 무슨 말? 제 생각에는요. 네. 초에 끝나고도 제가 듣기로는 관리소장, 회장, 업체 인상무 와서 계속 끝나 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모의를 짜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청회에서 소장님이 나갔으면 퇴근하게 만든 거예요. 왜 계속 관리사무소에서 지키고 있냐고요. 몇 시간 동안. 얘기할 필요가 없는 업체 사람하고 왜 업체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자 그러면은 여러 사람 제가 지사님이 걱정하는 그 우려는 저도 뭐 회장을 역임을 해봐서 뭐 여기 유인선 회장 전 회장도 뭐 역임을 해봐서 아는데 우리는 관리 업체랑 계약이 돼 있지 이 관리소장이랑 계약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난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 잘못한 그 모든 책임은 어찌됐든 관리 업체가 책임지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관리소장이 이 크게 아파트에 뭐 문제를 만들어 놓고 뭐 행방불명 자살을 했다. 그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업체랑 해야지 개인 소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이 지금 현직에 있는 이 소장하고 동대표 회장 아니겠어요? 네. 소장은 권한이 없어요. 소장이 권한이 입주의 회장이 글쎄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도 서명 날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책임을 물어야 이때 된다는 회장이 얘기죠. 서명하는 예. 거는 현장 네. 아니, 관리소장이죠. 책임을 그 물어야 관리 돼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직무 정지를 시켜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직무 정지를 정지 시키는 시켜놓고 목감을 잘못된 부분에 해놓고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직무정지 시키고 새로운 업체 직무 업체 잡아놓으면 시키고 다른 소장을 데려가 앉혀놓는 게 맞는 거죠. 직무정지. 그렇게 해야죠. 직무 정지 시키고 딴 소장 오라 그러고 그게 그거는 거기서 할 문제 형님. 우리가 할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은 업체에다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이야기 길게 하시고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표기를 붙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관리소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진상 조사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 비대위 입장에서 이제 공문을 만들어서 업체에도 보내고 또 관리 입대위에도 양쪽에 보내서 이렇게 해달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 반성 한번 물어볼까요? 소장이 되죠. 소장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을 처리하기 전에 고소 고발 문제는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로 밀어놨는데 고소 고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소장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하고 모든 종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은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를 일단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일단은 해임이라고 합니까? 교체라고 교체 요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한번 묻고 싶은데. 이 교체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지금까지 한 업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묻고 오라고 교체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묻고 할 게 아니고 그건 책임은 업체에다 물어야 돼. 개인한테 물을 수단이 아니야. 소장이 여기 서명 날리는 소장이 여기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업무 진행 안 됩니다 이거. 계약서에 소장님이 사인 진행 안 되죠. 방해만 하고 증거 인멸만 하고 안 됩니다 이거. 자료도 안 주잖아요 이거 달라요. 자료도 달라도 안 주는 게 소장이에요. 참고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출은 입대위에서 지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 책임도 입대위가 회장이 오는 거고요. 그럼 박재환 씨가 다 책임.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예전에 회장이 찍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동대표 전체가 그리고 그 외적인 거는 관리소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삼 전 회장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나가는 거는 입대위
권한이고 이때가 책임에 관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일단 뭐 대세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표결을 일단 한번 하고, 그래서 그 결정 난 거를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됐을,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질 때는 고소고발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어떻겠냐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교체를 한다고 이제 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교체 요청을 하는 거지. 그 교체 요청을 했을 때 소장의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서 네. 여기 관리업체한테다 그런 내용을 서명을 20명 이상 받아가지고 올려야 돼요. 네. 무조건 소장이 교체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네. 그건 준비돼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원래는 뭐 그런데 이제 그 입대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뭐 글쎄 그렇다면은 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너 알아서 하면 되겠지요. 근데 나는 생각은 여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우고. 아, 그럼 진행 생각을 이해하는데 그 소장의 책임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못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미사적으로 그러면 손해배상을 그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묻고. 아니 그 책임이라는 게 이 공사 업체한테 내용이라든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고. 파악을 안 가져갈 해준다. 수 있다는 얘기. 파악은 다 돼 있고, 내용을 안 줘. 내가 볼 때는 소장 바꾸는다고 이게 덜더덩 해결될 문제는 내용을 안 줘. 관리 소장은 중립성을 잃었어요.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 불신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신임할 것인가 불신임할 것인가. 불신임하신다, 신임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구적으로 해야죠. 네? 정지시키고. 경질시켜야 되는데 그건 경질시키는 것은 불신임이에요. 불신이. 그럼 그 신임하신다는 부분, 우리 진영 의견을 따라가시는 거는데 신임하신다는 건 일단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소장을 안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지금 아니, 나중에 바꾸자는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책임을 돼요. 물을 거는 한번 박태환 씨하고 소장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라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너희들이 잘못을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작에 책임을 말씀을 묻고라도 듣겠는데 책임을 소장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업체한테 물어야지. 그래야 해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책임을 골라 떠는 사람한테. 그래서 업체에다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입으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누가가 나서서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 자,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개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 길게 고발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지금 전문 입건으로 아까 고발이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됩니까? 아니, 내 말 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업체가 일단 뇌물을 갖다가 업무에서 개입을 했단 말이야. 고발이 되지요. 네,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면은 고발이 안 되는 거고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 밟는 겁니다 지금. 고발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전문 위원께서 이 지금 손해를 청구를 해서 안 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걸 써먹자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사 계약서를 보면 네. 입대위 회장이에요. 관리소장은 사실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어떤 비용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졌어. 예를 들어 소장도 가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이 관리업체로 통해서 부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 아니, 소장한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자리에서는 없는 게 맞고 그래 우리가 볼 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안도 나오고 지금 요게 지금 한 제가 볼 때 한 60% 정도는 왔어요 자료가. 근데 여기에도 요 정도로 우리가 파악이 됐으니 나머지를 더 받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은 지금 저도 그러니까 제가 볼 신중만 때는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 관리 소장은 결재권도 없고 여기 계약서가 아무것도 입대위 없어요. 회장입니다. 중간 시키는 대로 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장난을 치고 그걸로 지금 전부 집중만 있는 거죠.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해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이 사람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소장의 입김에 하에서 박태환 씨의 박태환 씨의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다른 소장이 이제 똑같이 노릇을 했다. 없으면 여기 전문가들 많으니까 여기 와서 물어봐야지. 글쎄. 두 분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안 하니까 소장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할 수가 잘하고. 없는 그리고 대표들은 전문 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회의를 제대로 해서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회장이 하자, 관리소장이
예?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표 6명이 똑같이 찬성을 다 올린다고요. 반대 올리는 사람 회의장에 가보세요. 그 사람은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뭐가 잘못됐고 옳고 아니까 대충이라도 아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대표 지금 동대표 6명들은 지금 똑같이 거시기야. 마치면서 똑같이 한다고요 지금. 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잠시 한 10분간 쉬고 합시다. 좀 열이 너무 올라 있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